유명 반려견 훈련사죠. 강형욱 씨의 갑질 문제가 연일 화제의 중심에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이 강영욱 사육사와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 이 강영욱 씨뿐만 아니라 그 아내 이 강 씨 부부로부터 우리가 일하면서 계속 갑질을 당했다 이렇게 호소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직원 동의 없이 이 강 씨 부부가 메신저를 사찰하는가 하면 인격 모독적인 그런 상황도 있었다 이렇게 직원들은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논란이 거세지면서 강영욱 씨가 이 관련 본인이 출연했던 방송에서 하차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논란이 커지자 결국 강영욱 씨가 해명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해명 영상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직원들이 재반박을 하면서 아직까지 결론이 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보면서 뭐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네. 한 가지 딱 확실한 거는 그동안 개통령으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주셨던 그 이미지에 큰 타격이 있지 않았나. 네.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직 뭐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이긴 한데요. 연예계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인기 많은 그 그룹이죠. 걸그룹 뉴진스가 갈등 중인 모기업 하이브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이 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뉴진스의 한이라는 멤버가요.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메이크업을 받으러 갔는데 다른 아이돌 멤버랑 이 매니저와 마주친 적이 있는데 그 매니저가 이 한이 보는 앞에서 일부러 들릴 정도로 한이를 무시해. 이렇게 말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걸로 보여져서 직장 내 괴롭힘에도 해당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요즘 이런 직장 내 괴롭힘, 이러한 문제가 사회 전반으로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현대사회에서 직장이라는 공간은 이 집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또 어떻게 보면 집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인데 거기서 내가 괴롭힘을 당한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이 한 사람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9년이죠.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되기까지도 했습니다. 근데 법이 제정된 지 5년이나 지났는데 뉴스 보다 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고요. 일반인뿐만 아니라 아까 그 뉴진스 한이처럼 유명한 영향력 있는 유명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직장 내 괴롭힘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분노 유발자 주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권력의 횡포,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지난해 1월 12일입니다. 전북의 한 농협 인근에서 직장 상사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이런 유서를 남기고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A씨가 남긴 유서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시면요. 진짜 행복하고 싶었다. 너무 살고 싶은데 눈 떠 있는 모든 순간이 무섭고 두렵다. 니들 자식도 커서 니들 같은 상사를 만나길 바란다. 나를 괴롭힌 상사의 이름 3글자만 봐도 치가 떨린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괴롭힘을 당하셨으면 눈 떠 있는 모든 순간이 괴롭다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요. 유서 내용을 좀 보면 그간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낸지가 나와 있는데요. 유서 내용에는 이 A씨가 직장 상사 B씨로부터 1년 동안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언어 폭력에 시달렸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직장 상사가 아니 이걸 일이라고 하냐? 너 머릿속에 뭐가 들었냐? 이렇게 일을 하니까 네가 따돌림을 당하는 거야. 이런 식의 언어 폭력을 막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도 일삼았다라는 거예요. 당시 A씨가 사실은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되는 새신랑이었거든요. 근데 새신랑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 야, 10월 달에 매수철인데 어떻게 매수철에 결혼하는 농협 직원이 있을 수 있냐? 너 정신이 있는 거냐? 이런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청첩장을 받고 축하를 해줄 망정. 그러니까요. 결혼한 거 가지고 뭐라 하면 더 이상 뭐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매수철에 잡았다고 혼나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있대요. A씨의 집이 좀 넉넉했던 모양인데 이걸 가지고도 또 조롱을 했다고요? 그러니까요. A씨가 어느 날 이 주말 근무를 바꿔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야, 너는 부자라서 재수가 없다.
이렇게 이 직장 상사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 집 부자니까 나한테 킹크랩을 사줘라. 아니 부자랑 나한테 킹크랩을 사주는 게 무슨 연관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A 씨가 자기 상사로부터 계속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으니까 너무 괴로워서 전북의 이 장수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 노량진까지 가서 27만 원짜리 킹크랩을 사가지고 이 상사한테 갖다 바치는 그런 일까지 있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정말 이게 인격 모독적이다 이렇게 느꼈던 게 평소에 이 A 씨가 조금 대장이 좀 약한 대장 관련된 질환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상사가 CCTV로 이 피해자가 화장실 가는 횟수를 다 세가지고 이것 가지고도 또 면박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 A 씨는 결국 견디다 못해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결국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자체적으로 이 회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해당 농협 이 B 씨, 상사 B 씨에게 혐의가 없다 이렇게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아니 지금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막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턱턱 막히는데 지금 보시면 뭐 한두 번도 아니고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혔는데 혐의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근로자들이 다시 한번 더 패배감을 느끼고 내가 그만두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구나 이렇게 좌절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 고용노동부가 좀 이상하다 해서 이 특별근로 감독을 해서 다시 한 번 더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실제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신고했다라는 이유로 이 불이익을 줬던 경우 무려 15건이나 적발을 했습니다. 네. 아니 괴롭힘이 있었고 그것도 다수의 상사로부터 10여 차례 이상 부당한 업무 그런 대우를 받았는데 자체 조사 결과 무혐의다. 이거부터가 문제인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자체 조사 결과 무혐의를 내놓는 이런 회사에서 일을 했고 여기다 신고를 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고용노동부가 이 특별근로 감독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결과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정황들이 다수 포착이 됐습니다. 이 A 씨를 괴롭힌 직장 상사만 4명 정도 이를 정도로 굉장히 다수의 직장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는데요. 우선 이 해당 이 관계 부처에서 문제를 삼았던 부분이 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이후에 회사의 대처가 더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고충처리 담당관한테 이 A 씨가 내가 괴롭힘을 당했다 이렇게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하면은 당연히 고충처리 담당관은 이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비밀에 붙여야 되지 그럼요.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회사에서는 A 씨에게 오히려 내부 전산망 접속이 안 되는 PC를 줬어요. 그런 다음에 부당한 업무 명령을 내리고요. 이 신고 경위서를 작성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사측이 조사를 의뢰했던 요무자가 이 부분이 더 충격적인데 가해자 B 씨가 제일 주범이잖아요. 이 노무사를 선정했는데 가해자 B 씨와 굉장히 가깝고 친분이 있는 그런 노무사를 선정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마지막에 노무사 말이 안 되는 게 가해자의 지인이 조사를 한 거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네. 평양적 조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재판에서도요. 이 사건 관계자가 이 판사랑 이 어떤 연이 있거나 회피 신청을 하잖아요. 판단을 하는 사람이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뿐만 아니라 노무사 정말 여러 가지로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 절대 누설할 수 없다고 노무사법에 딱 규정이 돼 있는데 이 노무사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들을 누설을 했고요. 또 편향된 조사 결과를 내렸다. 이렇게 노동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증거가 들어있던 PC 같은 경우에 이 폐기 처분된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유족에 따르면 A 씨가 평소에 이 컴퓨터에다가 자신이 피해당한 상황을 매일매일 이렇게 기록해놨다고 해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증거잖아요. 근데 이 A 씨가 노무사한테 나한텐 이 PC에 적혀진 증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휴가를 다녀왔는데 회사에서 이 PC를 폐기해버린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데요. 그 후에 내부 전산망 접속이 안 되는 PC를 줬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너 일하지 마라. 알면서 놀래 골리는 듯한? 직장에서 업무 배제하면 이제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복도 같은데 혼자 책상 내놓고 거기 앉아 있게 하거나 네. 아니면 창고로 쓰던 곳 같은 데다가 혼자 책상 내놓고 그냥 앉아 있게 하는데 네. 이런 일을 당한 거네요. 딱 그 상황인 것 같네요. 네, 정말 너무 외롭고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게 노무사뿐만 아니라 처음에 사건의 발단이 된 상사들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이 노동부에서는요, 아까 15건의 위법 행위가 지적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6건을 형사 입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6,770만 원을 부과했는데요. 또 그 과정에서 이 간부 B 씨, A 씨를 그렇게 괴롭혔던 간부 B 씨랑 이 노무사에 대해서 각각 협박죄와 노무사법 위반죄로 검찰에 송치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왜 서울 노량진까지 가서 킹크랩 사오라고 막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이랄지 또 P씨를 인멸한 혐의나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을 시켰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관련 증거를 다 종합해서 판단을 좀 했고 수사를 마무리해서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유족들에 의하면요, 뭐 사과 한마디, 위로 한마디 없었다고 하고요. 이 피해자 A 씨의 장례식장에도 역시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해한 사람들은 본인이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직장에서는 이게 이제 혐의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징계할 수 없다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를 검토하겠다. 야, 이게 피해자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죠. 이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일단 이 간부 B 씨랑 노무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협박죄 그리고 이 노무사법 위반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는데요. 각각 좀 살펴보면 간부 B 씨 같은 경우에는 협박죄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협박죄 같은 경우가 형이 좀 약해요. 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보통 처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도 많고요. 좀 세게 처벌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정도로 그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던 노무사 같은 경우에도 이 해당 노무사법을 위반했지만 형량치가 또 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정도라서 실질적으로 노무사들이 노무사법 위반을 했을 때 저도 검찰에 있을 때 주로 이 벌금형 정도를 구형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죽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겨우 벌금형에 그칠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유족들은 이에 대해 간접살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는 처벌이 정말 한없이 가벼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요. 유족 입장에서는 사실 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이렇게 사망하지 않았을 텐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데요. 이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괴롭힘의 행위로 뭐 간접살인이랄지 살인죄까지 적용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의 반응 보고 가시겠습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신혼 3개월의 가족과 와이프를 남기고 세상을 등졌을까. 해당 농협지부 관계자 전원 중징계 시켜야 됩니다. 갑질한 인간들을 싸그리 잡아가고 퇴출시키는 게 우선이지 무슨 과태료냐와 같은 의견을 주셨네요. 그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직장 생활 오래 해봤는데 네.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권력이 주어지면 그걸 이상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장차면 눈 돌아간다고 네, 네. 그런 표현 있잖아요. 꼭 그런 인간들이 있거든요. 또 있어요. 네. 제주시 체육회의장이 갑질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이야기 제가 전해드릴게요. 이 논란은 관련 의혹은 지난 2월에 제기가 됐는데요. 회장 가족이 운영하는 꽃집 꽃 배달을 직원을 동원했고요. 신협 가입과 카드 발급 강요, 또 주말 경조사에 직원을 동원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병철 이 제주시 체육 회장은 혐의 일부를 인정하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중에는 입장을 또 바꿨습니다. 네, 왜 바꿨을까요?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책임이 있으면 내 책임지겠다.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오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뀐 겁니다. 이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조사 결과 무려 12건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했고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9월에 열린 이 도의회 임시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이 회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회장 이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 아니 내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나 과태료 500만 원 냈지 않냐? 내면 된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뭐 과태료가 면제부도 아니고 뭐 돈을 냈으면 나는 이제 죄가 없다. 뭐 이렇게 됐네요. 근데 진정한 사과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당연하죠. 이건 뭐 당연히 그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되고 논란이 계속되자 해당 체육회장은 결국 자진 사퇴하는 단계로 갔는데 네. 결국 자신 말에 스스로 책임진 게 아니고 등 떠밀려 나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강원도 태백 지역의 체육회장에 대해서도 비슷한 폭로가 나왔는데요. 평소 폭언과 성희롱을 일삼고
집안일까지 시켰다는 게 직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이고. 네, 아니 집안일이나 가족 행사는 좀 본인들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일이요, 2020년에 한 지방 체육회가 주최한 행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직원들의 녹취록과 인터뷰에 따르면요, 이 시장님이 참석을 했는데 이 태권도 협회의 아무개보다 이름이 아래에 있냐면서 욕설을 퍼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직원한테 커피 심부름 시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아유, 커피는 여자가 타야 맛있지. 이런 말을 했고요. 아유, 엉덩이 크니까 뒤돌아서지 말고 그냥 나가. 이런 말, 성희롱적인 말, 욕설 일삼았다고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요즘 세상에 성희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 직원들은 체육회장이 자신의 자녀 결혼식에서 답례품을 나눠주라고 이 직원들한테 지시도 했고요. 또 퇴근 후에 자신의 집에서 과일을 따라 이렇게 시키는 등 업무와 관련하는 지시도 했다. 난 이런 일을 당했다. 이렇게 직원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 올 초에는 이 대한체육회 고위 인사와의 비공식 행사에 직원들까지 동원했다. 이런 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너무 두려워서 노동청에 신고하지 못했다라면서 이 최근 국민신문고에 체육회장을 신고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체육회장은 직원들한테 내가 폭언한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이 최근 직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 사과했다. 그런데 비공식 일정에 직원을 동원한 거나 성희롱 이런 의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제 생각엔 아무래도 욕설하거나 이런 부분은 다 녹음이 있으니까 네. 증거가 있는 것만 싹 인정하는 거 아닌가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런 사람들이 진짜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곳에 가면 밑에 사람들이 너무 괴롭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인간들이 이런 걸 잘해가지고 거기까지 가요 또. 참 그게 문제인데